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가을이 깊어가는 10월의 어느 날 아침, 철수는 평소처럼 조용히 등산 준비를 했습니다. 창문 너머로 보이는 산은 붉고 노란 단풍으로 물들어가고 있었죠. 은퇴한 지 3년이 지났지만 철수의 일과는 여전히 규칙적이었습니다. 매주 수요일 아침 7시, 그는 배낭을 메고 산으로 향했어요. 배낭 속에는 항상 같은 물건들이 들어있었습니다. 물통 2개, 고구마 말랭이와 견과류가 든 간식 봉지, 혹시 모를 상황을 대비한 비상약과 작은 구급상자. 오늘도 다녀올게요. 철수는 아내에게 작게 말했지만 이부자리 속에서 고른 숨소리를 내는 아내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항상 그랬어요. 아내는 철수의 산행에 동행하자는 제안을 여러 번 받았지만 그녀에게 아침잠은 너무 소중했죠. 현관문을 열고 나서자 상쾌한 가을 공기가 코끝을 간지럽혔습니다. 철수의 집은 산자락에 자리 잡고 있어서 마당에서 바라보는 산의 모습이 매일 달랐어요. 오늘은 안개가 산허리를 감싸고 있었는데 마치 수묵화처럼 아름다웠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가 되겠군. 철수는 중얼거리며 익숙한 길을 향해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등산로 입구에 도착하자 벌써 몇몇 아는 얼굴들이 보였어요. 같은 시간대에 산을 오르는 동네 주민들이었죠. 가벼운 인사를 나누고 각자의 페이스로 산길을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철수는 천천히 하지만 꾸준히 걸었어요. 나이 65이 넘어서도 그의 체력은 여전히 좋은 편이었습니다. 매주 같은 코스를 오르내리는 덕분에 이제 그 길은 철수의 몸이 기억하고 있었죠. 철수 씨, 오늘도 중턱 코스예요? 잠시 쉬고 있던 박 씨가 물었습니다. 네, 늘 그렇듯이요. 정상까지 가기엔 아직 제 무릎이 완전하지 않아서. 철수가 대답했습니다. 조심해서 다녀오세요. 요즘은 산이 예전 같지 않다니까요. 지난주에는 북쪽 능선에서 작은 낙석 사고도 있었다던데. 그래요? 몰랐네요. 조심하겠습니다. 대화를 마친 후 철수는 다시 길을 재촉했어요. 발 아래로 밟히는 낙엽들이 바스락거리는 소리가 마음을 편안하게 했습니다. 이런 소리, 이런 냄새, 이런 풍경. 철수에게 산은 그저 운동을 위한 장소가 아니라 삶의 일부였죠. 은퇴 후 처음 몇 달간 그는 무엇을 해야 할지 몰라 방황했었습니다. 평생을 회사에 바쳤던 그에게 갑자기 찾아온 자유는 오히려 부담으로 다가왔었어요. 그러다 우연히 시작한 산행이 그를 구했습니다. 중턱으로 향하는 길은 그리 가파르지 않았어요. 약간의 경사와 중간중간 놓인 바위 계단이 전부였죠. 철수는 이미 그 길의 모든 것을 외우고 있었습니다. 16개의 나무 계단, 그 다음 나오는 삼거리에서 왼쪽 길, 그리고 커다란 바위가 있는 지점에서 잠시 쉬어가는 것까지. 오늘도 그는 그 패턴을 따라 산을 오르고 있었습니다. 숨이 약간 차오르기 시작할 무렵, 철수는 평소처럼 커다란 바위 앞에 도착했어요. 이곳이 그가 항상 쉬어가는 지점이었습니다. 바위에 앉아 물통을 꺼내려는 순간 무언가 하얀 것이 그의 시선을 사로잡았어요. 처음에는 바람에 날리는 비닐 조각인 줄 알았습니다. 날리는 비닐이라 생각했던 그것은 가까이 다가가 보니 전혀 다른 것이었습니다. 눈부시게 하얀 뱀이었어요. 철수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평생 산을 다니며 여러 동물들을 만났지만 백사는 처음이었죠. 책에서만 보던, 어쩌면 전설 속에서만 존재하던 생명체가 그의 앞에 있었습니다. 이런. 철수의 입에서 작은 탄성이 흘러나왔어요. 백사는 바위 아래 웅크리고 있었지만 철수를 똑바로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보통의 뱀들은 사람을 보면 재빨리 도망가기 마련인데 이 백사는 마치 철수를 기다렸다는 듯 그 자리에 머물러 있었어요. 약 50cm쯤 되는 길이었는데 온몸이 우윳빛처럼 하였습니다. 가장 놀라운 것은 그 눈이었죠. 검은 동공이 철수를 똑바로 응시하고 있었습니다. 뭐지? 철수는 혼잣말로 중얼거렸어요. 한 걸음 더 다가가려 했지만 몸이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이유를 설명할 수 없는 묘한 직감이 그를 붙잡았어요. 두려움이라기보다는 경외감에 가까웠죠. 그리고 백사의 눈에서 느껴지는 강한 의지 같은 것.
마치 더 가까이 오지 말아라고 말하는 듯 했습니다. 철수는 갑자기 온몸에 소름이 돋는 것을 느꼈어요. 이건 단순한 우연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등줄기를 타고 올라오는 묘한 감각, 그것은 그가 평생 느껴보지 못한 종류의 것이었죠. 백사와 눈이 마주친 채로 무언의 대화가 오갔습니다. 시간이 얼마나 흘렀는지 모르겠지만 철수는 결국 뒤로 물러섰어요. 미안하지만 오늘은 다른 길로 가야겠네. 철수는 천천히 뱀을 계속 주시하며 뒤로 물러났습니다. 백사는 여전히 움직이지 않았어요. 그저 검은 동공으로 철수를 바라볼 뿐이었죠. 충분히 거리를 둔 철수는 발길을 돌렸습니다. 평생 산행을 하며 한 번도 중간에 코스를 바꾼 적이 없었는데 오늘은 달랐어요. 그것도 단순한 뱀 한 마리 때문에. 하지만 철수는 그것이 단순한 뱀이 아니라는 것을 본능적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오른쪽으로 난 작은 새끼를 따라 걷기 시작했어요. 이 길은 철수가 잘 모르는 코스였습니다. 더 가파르고 덜 정비된 길이었죠. 평소 같았으면 피했을 길이었지만 오늘은 어쩔 수 없었습니다. 백사의 존재감이 그를 강하게 밀어냈어요. 가파른 오르막이 시작되자 철수의 숨이 가빠졌습니다. 하, 하, 심장이 빠르게 뛰었어요. 평소보다 더 힘든 코스를 택한 탓에 체력 소모가 컸습니다. 잠시 숨을 고르며 뒤돌아봤지만 백사가 있던 바위는 이제 보이지 않았어요. 괜히 돌아온 걸까? 잠시 후회가 밀려들었습니다. 어쩌면 그냥 평소처럼 지나갔어도 됐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뱀도 자신이 접근하면 도망갔을 테니까요. 하지만 그 눈빛을 떠올리면 그건 분명 평범한 만남이 아니었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숲이 점점 울창해졌어요. 이 코스는 사람들이 자주 다니지 않아 자연 그대로의 모습을 간직하고 있었습니다. 팔뚝만한 나무 뿌리들이 길을 가로지르고 굵은 덩굴들이 나무에 감겨 있었죠. 철수는 조심스레 발을 디디며 나아갔습니다. 낯선 길은 그에게 긴장감을 가져다 주었어요. 이런 길도 나쁘지 않네. 철수는 중얼거리며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새로운 경치, 새로운 소리, 새로운 냄새. 익숙함에 안주하던 그에게 이 변화는 신선한 자극이었죠. 그러나 여전히 마음 한구석에는 백사에 대한 생각이 자리 잡고 있었어요. 왜 하필 오늘? 왜 하필 그 자리에? 그리고 왜 도망가지 않고 그를 응시했을까? 이런 생각들이 철수의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길을 계속 오르다 보니 작은 전망대가 나왔어요. 이곳은 철수가 평소 다니던 코스에서는 볼 수 없었던 풍경이었습니다. 마을 전체가 한눈에 내려다 보였고 멀리 도시의 실루엣도 보였죠. 철수는 잠시 숨을 고르며 그 풍경을 감상했습니다. 아침 안개가 서서히 걷히며 만들어내는 장면이 마치 한 폭의 그림 같았어요. 전망대에서 잠시 머무른 후 철수는 다시 산행을 이어갔습니다. 낯선 코스는 점점 더 험난해졌어요. 가파른 오르막이 계속되었고 발밑의 자갈들이 미끄러워 더 조심해야 했죠. 철수의 다리는 점점 무거워졌습니다. 익숙하지 않은 코스의 긴장감 때문인지 아니면 백사와의 만남이 주는 묘한 불안감 때문인지 몰라도 평소보다 체력 소모가 컸어요. 하, 하. 숨을 크게 들이마시며 철수는 잠시 걸음을 멈췄습니다. 이마에 송골송골 맺힌 땀방울을 손등으로 닦았어요. 괜히 돌아왔나? 그는 다시 한번 후회했습니다. 평소 다니던 코스였다면 지금쯤 편안하게 중턱에 도착해 간식을 먹고 있었을 텐데 지금은 아직 어디쯤 올라왔는지도 가늠하기 어려웠죠. 그럼에도 발걸음을 멈출 수는 없었습니다. 올라온 만큼은 내려가야 했으니까요. 철수는 물통을 꺼내 목을 축이고 다시 산길에 도전했어요. 갑자기 숲이 울창해지면서 햇볕이 차단됐습니다. 서늘한 그늘이 기분 좋게 느껴졌지만 동시에 더 어두워진 길은 위험해 보였어요. 조심해야겠군. 철수는 중얼거리며 한 발 한 발 신중하게 내디뎠습니다. 그때였어요. 갑자기 멀리서 우르릉 하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철수는 멈춰서서 소리에 귀를 기울였어요. 천둥 소리 같기도 아니면 멀리서 들려오는 산사태 소리 같기도 했습니다. 하늘을 올려다봤지만 구름 한 점 없이 맑았어요. 비가 올 기미는 전혀 없었죠. 이상하네.
소리는 이내 사라졌고 철수는 다시 걸음을 재촉했습니다. 하지만 마음속에는 이상한 불안감이 자리 잡았어요. 백사와의 만남, 낯선 코스의 선택, 그리고 지금의 이상한 소리까지. 모든 것이 평소와는 다른 하루를 예고하는 듯 했습니다. 오르막이 끝나고 완만한 내리막길이 나타났을 때 철수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어요. 다리의 무게가 조금은 가벼워진 느낌이었죠. 내리막길을 따라 조심스럽게 걸으며 철수는 다시 백사에 대한 생각에 잠겼습니다. 어릴 적 할머니에게서 들었던 이야기가 떠올랐어요. 백사는 행운을 가져다 준다는 이야기, 또는 경고의 메시지를 전한다는 이야기들. 미신이라 생각하고 흘려들었던 그 이야기들이 오늘따라 생생하게 되살아났습니다. 그래도 이제 곧 내려갈 수 있겠군. 철수는 희미하게 보이는 산책로를 향해 걸음을 재촉했어요. 2시간 가까이 걸은 끝에 드디어 익숙한 포장도로가 보였습니다. 철수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어요. 평소보다 훨씬 더 힘든 산행이었지만 무사히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시계를 보니 11시가 조금 넘은 시간. 평소라면 이맘때쯤 하산을 시작하는 시간이었어요. 산에서 내려와 마을로 향하는 길목에는 항상 그가 들르는 국밥집이 있었습니다. 오늘도 철수는 그곳으로 발걸음을 옮겼어요. 등산 후에 뜨거운 국밥은 언제나 최고였으니까요. 게다가 오늘은 평소보다 더 힘든 코스를 택했기 때문에 허기도 더 심했습니다. 국밥집 문을 열자 익숙한 고기 국물 냄새가 코를 찔렀어요. 철수의 배에서는 어느새 꼬르륵 소리가 났습니다. 안으로 들어서자 주인 할머니가 반갑게 맞아주셨죠. 어서 오세요, 철수 씨. 오늘도 산행 다녀오셨네요? 할머니는 항상 그를 기억해 주셨습니다. 네, 오늘은 좀 다른 코스로 다녀왔어요. 철수는 구석자리에 앉으며 대답했습니다. 평소와 다르게요? 무슨 일 있었나요? 철수는 잠시 망설였어요. 백사 이야기를 꺼내도 될지 고민되었습니다. 혹시 미신적인 이야기로 들릴까봐 걱정되었죠. 하지만 이상하게도 누군가에게 이 경험을 나누고 싶은 마음이 강했습니다. 사실 오늘 산에서 이상한 걸 봤어요. 철수는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어요. 할머니는 국밥 한 그릇을 테이블에 놓으며 관심 있게 물었습니다. 이상한 거요? 뭘 보셨는데요? 하얀 뱀이요. 백사라고 해야 할까? 평생 산을 다녔지만 처음 봤습니다. 할머니의 표정이 갑자기 진지해졌어요. 그녀는 국밥을 놓던 손을 멈추고 철수를 뚫어지게 쳐다봤습니다. 백사라고요? 할머니의 목소리에는 놀라움이 가득했습니다. 그녀는 잠시 주위를 둘러본 후 철수의 테이블 맞은편에 앉았어요. 어디서 보셨습니까? 중턱으로 올라가는 길목에 있는 큰 바위 아래에서요. 제가 항상 쉬어가는 그 자리였죠. 철수는 뜨거운 국밥에 숟가락을 담그며 대답했습니다. 할머니는 고개를 끄덕이더니 깊은 생각에 잠겼어요. 그녀의 주름진 얼굴에는 무언가 아는 듯한 표정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철수 씨, 백사는 아무나 볼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 마을에 전해 내려오는 이야기가 있는데 백사는 산신령의 전령이라고 합니다. 철수는 숟가락질을 멈추고 할머니를 바라봤어요. 전령이라뇨? 네, 산에 사는 영물이 인간에게 무언가를 전하고 싶을 때 나타난다고 하죠. 특히 위험을 알리거나 중요한 메시지가 있을 때 모습을 드러낸다고 해요. 할머니의 말투는 진지했습니다. 철수는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저었어요. 그런 미신을 믿으실 줄은 몰랐네요. 그냥 우연히 본 뱀일 뿐이죠. 미신이라고요? 글쎄요. 할머니는 의미심장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제 할아버지께서도 젊은 시절에 백사를 보신 적이 있다고 하셨어요. 그날 밤 큰 비가 내려 마을 전체가 물에 잠길 뻔했는데 할아버지는 백사 덕분에 다른 길로 돌아와 화를 면했다고 하셨죠. 철수는 국밥의 따뜻한 김이 얼굴에 닿는 것을 느끼며 할머니의 이야기를 들었어요. 평소라면 이런 이야기를 듣고 웃어넘겼을 테지만 오늘 본 백사의 눈빛이 자꾸 떠올랐습니다. 도망가지 않고 그를 응시하던 그 검은 동공. 분명 무언가 달랐어요. 그래서 백사를 보고 어떻게 하셨나요? 할머니가 물었습니다. 다른 코스로 돌아갔죠. 평소 가던 길을 포기하고요. 철수는 솔직하게 대답했어요.
할머니는 만족스러운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현명한 선택이셨어요. 사내 메시지를 무시하면 안 됩니다. 철수는 웃으려 했지만 웃음이 나오지 않았어요. 마음 깊은 곳에서 할머니의 말이 맞다는 느낌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정말 그럴까요? 우리 마을 사람들은 알아요. 이 산은 살아있는 존재라는 걸. 우리를 지켜주기도 하고 때로는 경고도 하죠. 할머니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국밥 더 드실래요? 아니요, 이 정도면 충분합니다. 감사해요. 철수는 거의 비워진 그릇을 가리키며 대답했어요. 할머니는 주방으로 돌아갔고 철수는 남은 국물을 마시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처음에는 우스갯소리로 들리던 할머니의 이야기가 점점 마음에 와닿기 시작했어요. 산을 오르내린 수십 년 동안 한 번도 백사를 본 적이 없었는데 하필 오늘. 그것도 그가 항상 쉬어가는 그 자리에서. 우연이라고 하기엔 너무 특별한 경험이었습니다. 식사를 마친 철수는 계산을 하고 국밥집을 나섰어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 그의 머릿속은 여전히 백사와 할머니의 이야기로 가득했습니다. 진짜 산신령의 전령일까? 이런 생각을 하는 자신이 우습기도 했지만 동시에 묘한 경외감도 느껴졌어요. 집에 도착했을 때 아내는 이미 일어나 점심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다녀왔어요. 철수는 현관에서 신발을 벗으며 말했어요. 어서 와요. 오늘은 어땠어? 아내가 부엌에서 물었습니다. 글쎄, 조금 특별한 하루였네요. 철수는 대답하면서도 백사 이야기를 꺼내야 할지 망설였어요. 아내는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대수롭지 않게 넘길 사람이었습니다. 특별하다니 무슨 일 있었어요? 아내가 호기심 어린 눈으로 물었죠. 나중에 이야기해 줄게요. 먼저 씻고 올게. 철수는 욕실로 향했습니다. 샤워를 마치고 나온 철수는 텔레비전을 켰어요. 점심시간이라 뉴스가 나오고 있었습니다. 그는 소파에 앉아 반쯤은 뉴스를 들으며 반쯤은 오늘 있었던 일을 곱씹고 있었어요. 다음은 오늘 아침 발생한 산사태 소식입니다. 뉴스 앵커의 말에 철수는 귀를 기울였습니다. 화면에는 익숙한 산의 모습이 비춰졌어요. 바로 그가 매주 오르던 그 산이었습니다. 오늘 오전 11시경 중턱 코스에서 갑작스러운 산사태가 발생해 등산객 2명이 사망했습니다. 오늘 오전 11시경 중턱 코스에서 갑작스러운 산사태가 발생해 등산객 2명이 사망했습니다. 앵커의 말이 철수의 귀에 울렸습니다. 손에 들고 있던 리모컨이 바닥으로 떨어졌어요. 그 소리에 아내가 부엌에서 고개를 내밀었지만 철수는 화면에서 눈을 떼지 못했습니다. 갑작스러운 낙석으로 인해 발생한 이번 산사태는 경고나 징후 없이 일어났으며 현장에 있던 다른 등산객들은 다행히 큰 부상 없이 대피했습니다. 화면에는 산사태 현장이 비춰졌어요. 무너진 바위들과 흙더미, 그리고 구조대원들의 분주한 모습. 철수는 그 장소를 알아봤습니다. 바로 그가 항상 쉬어가던 큰 바위 근처였어요. 오늘 아침 백사를 만났던 바로 그 자리. 여보, 괜찮아요? 아내가 다가와 물었습니다. 철수의 얼굴은 백지장처럼 하얗게 변해 있었어요. 그는 천천히 고개를 들어 아내를 바라봤습니다. 그곳, 내가 항상 가는 곳이에요. 뭐라고요? 아내의 목소리가 걱정스럽게 변했습니다. 오늘 아침에 내가 항상 쉬어가는 그 바위에서 하얀 뱀을 봤어요. 철수의 목소리는 떨렸어요. 그래서 다른 길로 돌아갔죠. 그런데 그 시간에 철수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온몸에 소름이 돋았어요. 11시경. 그 시간이면 평소 그의 일과대로라면 정확히 그 바위에서 휴식을 취하고 있었을 시간이었습니다. 백사가 없었다면 그는 지금 하얀 뱀이요? 무슨 소리예요? 아내는 혼란스러워했습니다. 철수는 깊은 숨을 내쉬었어요. 오늘 아침 평소처럼 산에 올랐는데 항상 쉬어가는 바위 밑에 하얀 뱀이 있었어요. 백사라고 하나? 그게 날 바라보더니 도망가지 않고 그 자리에 있었어요. 그래서요? 뭔가 이상한 기분이 들어서 다른 길로 돌아갔어요. 평생 그런 적이 없었는데. 철수의 목소리는 점점 작아졌습니다. 그게 날 구한 거예요. 아내는 잠시 말을 잇지 못했어요.
그녀도 화면의 산사태 현장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정말 그런 우연이 있다니. 우연이 아닐지도 몰라요. 철수는 중얼거렸습니다. 국밥집 할머니가 그러는데 백사는 산신령의 전령이라고 해요. 위험을 알리기 위해 나타난다고. 평소라면 이런 이야기에 코웃음을 쳤을 아내조차 이번에는 달랐어요. 그녀는 소파에 앉아 철수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럴 수도 있겠네요. 어쨌든 오늘 당신이 무사해서 정말 다행이에요. 철수는 뉴스를 계속 지켜봤습니다. 사망한 두 명은 50대 남성과 40대 여성이었어요. 그들도 아마 평범한 등산객이었을 겁니다. 철수처럼 산의 평화를 즐기러 왔다가 예상치 못한 비극을 맞은 거죠. 내가 그들을 도울 방법은 없었을까? 철수는 자책했습니다. 아내는 그의 어깨를 쓰다듬었어요. 그런 생각하지 마세요. 당신도 알 수 없었잖아요. 하지만 철수의 마음속에는 백사의 눈빛이 여전히 선명했습니다. 그건 단순히 그를 막은 게 아니었어요. 그건 길을 막은 게 아니라 돌려보낸 거였다. 자신만 구하려 한 것이 아니라 어쩌면 다른 사람들에게도 경고하려 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 메시지를 알아챈 건 철수뿐이었던 걸까요? 오후 내내 철수는 멍하니 앉아 있었어요. 평소라면 정원에서 시간을 보내거나 책을 읽거나 텔레비전을 보며 여유롭게 시간을 보냈을 테지만 오늘은 달랐습니다. 그의 머릿속은 온통 아침의 경험으로 가득했어요. 저녁 무렵 옆집 박 씨가 방문했습니다. 그도 같은 산을 자주 오르내리는 이웃이었어요. 철수 씨, 뉴스 봤어요? 우리가 자주 가는 산에서 산사태가 났다더군요. 네, 봤습니다. 철수는 차분하게 대답했어요. 다행히 오늘은 다른 코스로 갔다 오셨다면서요? 운이 좋으셨네요. 박 씨가 말했습니다. 철수는 잠시 망설였어요. 백사 이야기를 꺼내야 할지 고민되었습니다. 미신처럼 들릴까봐 걱정되었지만 어쩐지 이 경험을 나누고 싶었어요. 사실 오늘 아침에 이상한 일이 있었습니다. 철수는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어요. 이상한 일이요? 네, 제가 항상 쉬어가는 바위 아래에서 하얀 뱀을 봤어요. 백사라고 해야 할까요? 박 씨의 눈이 동그랗게 커졌습니다. 그는 자리에 털썩 앉으며 놀란 표정을 감추지 못했어요. 정말 백사를 보셨다고요? 철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처음에는 바람에 날리는 비닐인 줄 알았어요. 하지만 가까이 가보니 뱀이었죠. 온몸이 하얗고 날 똑바로 쳐다봤어요. 박 씨는 입을 다물지 못한 채 철수의 이야기를 경청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셨어요? 다른 길로 돌아갔죠. 뭔가 이상한 느낌이 들어서요. 철수는 창밖을 바라보며 말했어요. 그리고 오늘 뉴스를 보니 정확히 그 시간, 그 장소에서 산사태가 났군요. 박 씨가 말을 이었습니다. 믿기 힘들지만 그 백사가 철수 씨를 구한 거네요. 철수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처음에는 미신이라고 생각했지만 이제는 달리 설명할 방법이 없었습니다. 국밥집 할머니 말씀이 백사는 산신령의 전령이라고 하더군요. 위험을 알리기 위해 나타난다고. 저도 어릴 때 그런 이야기 들었습니다. 박 씨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할아버지께서 젊었을 때 백사를 본 사람이 있었다고 하셨어요. 그 사람도 위험에서 벗어났다고. 철수의 이야기는 점점 동네로 퍼져나갔습니다. 처음에는 박 씨를 통해 몇몇 이웃들에게 전해졌고 다음 날이면 동네 슈퍼에서도 공원 벤치에서도 사람들이 그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어요. 처음에는 우스갯소리처럼 들리던 이야기도 산사태 소식이 확인되면서 점점 진지하게 받아들여졌습니다. 철수 씨, 정말 백사를 보셨다면서요? 이틀 후 동네 산책로에서 만난 김 씨 부부가 물었습니다. 철수는 이제 이 질문에 익숙해져 있었어요. 네, 정말 봤어요. 눈부시게 하얀 뱀이었죠. 처음에는 비닐인 줄 알았다니까요. 정말 신기하네요. 우리 할머니도 그런 이야기를 하셨어요. 백사는 특별한 의미가 있다고. 김 씨의 아내가 말했습니다. 어느새 철수의 백사 이야기는 동네의 화제가 되었어요. 사람들은 그가 지나가면 고개를 돌려 바라봤고 어떤 이들은 직접 다가와 이야기를 들려달라고 했습니다. 철수는 처음에는 당혹스러웠지만
점차 이 경험을 나누는 것이 의미 있다고 느끼기 시작했어요. 아저씨, 진짜 하얀 뱀을 봤어요? 어느 날 동네 슈퍼 앞에서 초등학생 몇 명이 철수에게 물었습니다. 철수는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 봤단다. 눈처럼 하얀 뱀이었지. 아이들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우와, 어떻게 생겼어요? 무서웠어요? 음, 생각보다 크지는 않았어. 그런데 눈이 특별했단다. 까만 눈동자로 날 똑바로 쳐다봤거든. 무섭다기보다는 경외감이 들었지. 철수는 천천히 설명했습니다. 경외감이요? 한 아이가 고개를 갸웃했어요. 그래, 뭔가 특별하고 신비로운 존재 앞에서 느끼는 마음이란다. 마치 우주의 별들을 바라볼 때 느끼는 그런 감정이지. 철수는 부드럽게 설명했습니다. 아이들은 철수의 이야기에 완전히 빠져들었어요. 그들의 순수한 호기심과 상상력은 철수의 경험을 더욱 풍요롭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그는 이제 이 이야기를 나누는 것이 부끄럽지 않았어요. 오히려 자신이 특별한 경험을 했다는 사실에 감사함을 느꼈죠. 아저씨, 우리도 백사를 볼 수 있을까요? 한 아이가 물었습니다. 철수는 잠시 생각에 잠겼어요. 글쎄, 그건 아무도 모르는 일이야. 하지만 자연을 존중하고 산의 소리에 귀 기울인다면 어쩌면 너희도 언젠가 특별한 경험을 할 수 있을지도 모르지. 아이들은 철수의 말에 고개를 끄덕이며 서로 눈을 마주쳤어요. 그들의 상상 속에서 백사는 이미 살아 숨쉬는 존재가 되어 있었습니다. 동네의 반응은 철수의 예상을 훨씬 뛰어넘었어요. 누군가는 비슷한 전설을 기억해냈고 또 다른 이들은 자신의 가족이 겪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백사에 관한 이야기는 점점 더 풍성해졌고 동네 사람들은 이 이야기를 통해 서로를 더 가깝게 느끼기 시작했어요. 어느 저녁, 철수 부부는 동네 주민들이 모이는 작은 모임에 초대받았습니다. 그곳에서도 사람들은 철수의 경험에 귀 기울였고 각자의 생각을 나눴어요. 저는 미신이라고 생각했었어요. 하지만 정말 그 시간에 산사태가 났다니. 한 주민이 말했습니다. 우리 조상들의 지혜를 무시하면 안 되는 거죠. 그들은 자연과 함께 살아가는 법을 알고 있었으니까요. 또 다른 주민이 덧붙였어요. 산사태 발생 후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철수는 아침 식사를 마치고 창밖을 바라봤어요. 맑은 하늘이 펼쳐져 있었고 산은 여전히 그곳에 당당히 서 있었습니다. 그동안 그는 산행을 쉬었지만 오늘은 다시 산으로 돌아가야겠다는 결심이 섰어요. 오늘 산에 다녀올게요. 철수는 아내에게 말했습니다. 아내의 얼굴에 걱정이 스쳤어요. 괜찮겠어요? 아직 산사태 수습 작업이 완전히 끝나지 않았다던데. 괜찮아요. 다른 코스로 갈 거니까요. 철수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마음속에는 다른 생각이 있었어요. 그는 백사를 만났던 그 자리로 돌아가고 싶었습니다. 등산화를 신고 배낭을 챙긴 철수는 집을 나섰어요. 발걸음은 평소보다 조심스러웠습니다. 그동안 많은 사람들이 그의 백사 이야기에 관심을 보였지만 오늘은 혼자만의 시간이 필요했어요. 그는 누구에게도 자신이 어디로 가는지 말하지 않았습니다. 산 입구에 도착한 철수는 잠시 숨을 고르며 주변을 둘러봤어요. 평소보다 등산객이 적었습니다. 산사태 소식이 알려진 후 사람들이 조심스러워진 탓이겠죠. 철수는 익숙한 길을 따라 올라가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이번에는 평소보다 더 천천히, 더 조심스럽게 걸었습니다. 깊은 숨을 내쉬며 철수는 주변의 모든 것을 새롭게 보려고 노력했어요. 나무 하나, 돌멩이 하나, 바람이 스치는 소리 하나까지. 그동안 당연하게 여겨왔던 것들이 이제는 특별하게 느껴졌습니다. 백사를 만났던 바위 근처에 도착하자 철수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어요. 그 주변으로는 산사태 흔적이 역력했습니다. 무너진 바위들, 쓰러진 나무들, 그리고 아직 완전히 치워지지 않은 흙더미들. 철수는 조심스럽게 다가갔어요. 바위는 여전히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다행히 산사태는 바위 바로 아래쪽에서 시작되었고 바위 자체는 무너지지 않았어요. 철수는 바위 주변을 천천히 살펴보기 시작했습니다. 백사의 흔적을 찾고 싶었어요.
물론 일주일이 지났으니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을 가능성이 컸지만 그래도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한참을 둘러보던 철수의 시선에 무언가가 반짝였어요. 바위 틈새에서 햇빛을 받아 반사되는 작은 물체. 조심스럽게 다가가 손을 뻗자 하얗고 반짝이는 비늘 하나가 손에 들어왔습니다. 이건... 철수는 숨을 멈췄어요. 틀림없이 백사의 비늘이었습니다. 눈부시게 하얀 그 비늘은 마치 진주처럼 빛났어요. 철수는 비늘을 조심스럽게 손바닥 위에 올려놓고 바라봤습니다. 작지만 강한 존재감을 풍기는 그 물체에서 신비로운 에너지가 느껴지는 듯했어요. 그는 그 비늘을 주머니에 소중히 넣고 바위 앞에 고개를 숙였습니다. 고맙습니다. 철수는 작게 중얼거렸어요. 당신 덕분에 오늘도 걸을 수 있습니다. 숨쉬고 말하고 느낄 수 있어요. 그의 말이 끝나자 살랑거리는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마치 누군가 그의 말에 대답하는 것 같았어요. 철수는 미소를 지었죠. 자연이 그에게 말을 걸어온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잠시 그 자리에 머물던 철수는 천천히 일어났어요. 이제 돌아갈 시간이었습니다. 하산길에 철수는 마음이 한결 가벼워진 것을 느꼈어요. 백사의 비늘은 그의 주머니 속에서 따뜻하게 느껴졌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철수는 작은 유리병을 사왔어요. 그리고 집에 도착한 후 조심스럽게 백사의 비늘을 그 병 안에 넣었습니다. 창가에 유리병을 놓자 햇빛이 비늘에 닿아 방 안에 무지개 빛을 만들어냈어요. 이게 뭐예요? 아내가 호기심 어린 눈으로 물었습니다. 백사의 비늘이에요. 철수는 솔직하게 대답했어요. 오늘 그곳에 다시 가봤더니 발견했어요. 아내는 유리병을 들어 올려 비늘을 자세히 들여다봤습니다. 정말 아름답네요. 그렇죠? 이건 우리 가족의 수호물이 될 거예요. 철수는 진심을 담아 말했습니다. 아내는 평소라면 웃어넘겼을 이야기를 이번에는 진지하게 받아들였어요. 그녀도 백사의 이야기가 단순한 미신이 아님을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좋아요. 이 자리에 두면 되겠네요. 매일 아침 햇빛을 받을 수 있도록. 이후로 철수의 집 창가에는 항상 유리병 속에 비늘이 자리하게 되었어요. 해가 떠오를 때마다 유리병 속 비늘은 빛을 받아 반짝였고 그 빛은 철수 부부에게 하루의 시작을 알렸습니다. 고맙다. 덕분에 오늘도 걸을 수 있어. 철수는 매일 아침 비늘이 담긴 유리병을 바라보며 같은 말을 중얼거렸어요. 그것은 단순한 감사의 표현을 넘어 자연과 나누는 특별한 대화가 되었습니다. 백사의 비늘을 발견한 후 철수의 삶은 조금씩 변화하기 시작했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가장 먼저 창가의 유리병을 확인하는 것이 습관이 되었어요. 햇빛에 반짝이는 하얀 비늘은 그에게 매일 새로운 에너지를 주는 듯했죠. 오늘도 좋은 하루가 되겠네요. 철수는 아침마다 미소를 지으며 중얼거렸습니다. 산행은 계속되었지만 이제 그의 산행은 달라졌어요. 예전에는 그저 규칙적인 운동, 건강을 위한 일과에 불과했지만 이제는 자연과 교감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한 걸음 한 걸음 내딛는 발걸음에도 의미가 있었고 숨쉬는 공기 한 줌에도 감사함이 담겼어요. 철수 씨, 요즘 달라 보이네요. 어느 날 등산로에서 만난 박 씨가 말했습니다. 뭔가 더 밝아 보여요. 철수는 웃었어요. 그런가요? 글쎄, 매일이 선물처럼 느껴져서 그런지도 모르겠네요. 백사의 이야기는 이제 동네의 전설이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산에 오를 때면 자연의 신비로운 메시지에 더 귀 기울이게 되었고 철수의 경험은 많은 이들에게 영감을 주었어요. 특히 아이들은 철수를 만날 때마다 백사에 대한 새로운 질문을 던졌습니다. 철수 할아버지, 백사는 다시 나타났어요? 동네 초등학생 민수가 어느 날 물었어요. 아직은 아니란다. 하지만 언젠가는 누군가에게 다시 나타날지도 모르지. 철수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산사태가 있었던 지 한 달이 지난 어느 날, 철수는 동네 주민들과 함께 산 정화 활동을 제안했어요. 사람들은 기꺼이 동참했고, 주말이면 모여서 등산로 주변에 쓰레기를 줍고 훼손된 길을 정비했습니다. 자연을 존중하는 마음이 행동으로 이어진 것이었죠. 우리가 산을 돌보면 산도 우리를 돌봐줄 거예요.
철수는 자원봉사자들에게 말했습니다. 이 활동은 점차 확대되어 마을 전체의 환경보호운동으로 발전했어요. 철수는 이 모든 것이 백사와의 만남에서 시작되었다고 생각했습니다. 작은 만남이 이토록 큰 변화를 가져올 줄은 상상도 못했죠. 가을이 깊어가고 겨울이 다가오던 어느 날, 철수는 다시 산으로 향했습니다. 날씨가 추워져서 등산객은 거의 없었어요. 하지만 철수에게 산은 사계절 내내 특별한 곳이었습니다. 낙엽이 쌓인 길을 걸으며 그는 백사를 만났던 그 바위에 다시 도착했어요. 바위 앞에 선 철수는 잠시 눈을 감고 깊은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그리고 가방에서 작은 보자기를 꺼냈어요. 그 안에는 정성스럽게 준비한 작은 음식들이 담겨 있었습니다. 감사의 마음을 전하러 왔습니다. 철수는 보자기를 풀며 말했어요. 제 생명을 구해준 은인에게. 음식을 바위 앞에 정성스레 차린 후 철수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때 갑자기 바람이 불어왔어요. 차가운 겨울바람이 아니라 따뜻하고 부드러운 바람이었습니다. 철수의 뺨을 스치는 그 바람은 마치 누군가의 손길 같았어요. 눈을 떴을 때 철수는 놀라운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바위 틈새에서 작은 새싹이 돋아나고 있었어요. 한겨울, 그것도 바위 틈에서 자라는 새싹은 기적과도 같았습니다. 그는 조심스럽게 다가가 그 새싹을 살펴봤어요. 연두빛 잎이 바위를 뚫고 나오는 모습이 경이롭게 느껴졌습니다. 생명의 힘이란. 철수는 감탄했어요. 하산길에 철수는 이상하게도 몸이 가벼워진 것을 느꼈습니다. 마치 모든 무게와 걱정이 사라진 것 같았어요. 그는 집으로 돌아와 창가의 유리병을 바라봤습니다. 햇빛에 반사된 백사의 비늘이 평소보다 더 밝게 빛나는 듯 했어요. 여보, 오늘 마을 회관에서 환경보호 모임이 있대요. 같이 가볼까요? 아내가 물었습니다. 그럼요. 좋은 생각이네요. 철수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어요. 세월이 흘러 철수의 머리카락은 백사처럼 하얗게 변해갔지만 그의 정신은 여전히 젊고 활기찼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를 백사 할아버지라 부르기 시작했어요. 아이들은 그의 집을 찾아와 이야기를 들려달라고 졸랐고 철수는 기꺼이 자신의 경험을 나누었습니다. 기적은 멀리 있지 않단다. 철수는 아이들에게 말했어요. 기적은 늘 우리의 곁에 있어. 다만 우리가 그것을 볼 준비가 되어 있어야지. 철수의 삶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한때는 그저 은퇴 후에 평범한 일상을 살던 노인이었지만 이제 그는 자연의 소중함을 전하는 전령사가 되었어요. 백사가 그에게 메시지를 전했듯이 이제 그는 다른 사람들에게 자신만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었습니다. 유리병 속의 비늘은 여전히 창가에서 빛나고 있었어요. 그것은 단순한 장식이 아니라 삶과 죽음 사이에서의 만남, 우연과 필연 사이의 신비로운 연결고리였습니다. 철수는 매일 아침 그 비늘을 보며 오늘도 살아있음에 감사했어요. 고맙다, 하얀 뱀아. 철수는 매일 중얼거렸습니다. 내 덕분에 나는 삶의 의미를 다시 발견했어. 산의 정기를 담은 듯한 하얀 비늘은 유리병 속에서 햇빛을 반사하며 조용히 이야기했습니다. 세상에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많은 일들이 있지만 모든 만남에는 의미가 있다고. 그리고 자연은 언제나 우리에게 귀중한 가르침을 주고 있다고. 철수는 이제 그 가르침을 온전히 받아들였습니다. 그의 하루하루는 감사와 경이로움으로 가득 찼어요. 평범한 일상 속에서도 기적을 발견하는 법을 배운 그는 진정한 의미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한 것이었습니다.